자, 361페이지 봐주시고요. 앞 시간에 우리가 17번까지 풀었으니까 19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죠.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23년 12월 31일 수정후 잔액시산표 중 손익계산서 관련 개정 내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23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영업이익을 물어봤는데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급여, 대손상각비, 예, 여기까지 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산기를 써보면 48 000 000 12 090 000 27 그럼 비용이 87090이니까 빼기 112 000 000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급여 대손상각비까지 빼니까 24910 000 3번이 나오네요. TAT 2급 문제 치고는 너무 쉬운 거죠, 이거는. 자, 20 예? 다 비슷한 문제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5번 한번 볼까요? 2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하나 원장이 보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자료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 원장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1번 당기분 임차료가 60만 원이다. 볼까요? 임차료 계정에 집합손익으로 간 것이 단기 임차료예요. 네,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결산일에 집합손익으로 간다는 거,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가게 되죠.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임차료 계정 대변에 결산일 날 집합손익으로 40만 원이 갔다.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번 문제죠? 25번 문제죠? 그래서 당기분의 임차료는 60만 원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60만 원은 여기 합계금액을 말한 건데 이게 합계금액이 아닙니다. 집합손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아니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차기로 이연되는 임차료는 20만 원이다. 임차료가 차기로 이연되는 게 있나요? 이거구나. 선급 임차료가 있었네요. 선급 임차료. 결산일에 임차료를 이연시키는 분계가 있었군요. 선급 임차료. 이건 뭐냐면은 10월 1일 날 지급한 6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차기분의 임차료였어요. 그래서 임차료 대변에 20만 원, 차변에 차기분이었으니까 차변에 선급 임차료, 대변에 임차료. 그래서 여러분 임차료 계정 대변에다가 20만 원 기록할 때 상대 계정 과목을 여기다 쓰죠. 상대 계정 과목. 우리가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 전기하는 요령에서 해당 계정을 찾아서 대변에 기입하고 상대 계정 과목을 금액 앞에 기입한다. 이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급 임차료는 차변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선급 임차료, 즉 선급 비용입니다. 자산. 그리고 대변의 임차료. 네,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이연되는 임차료 20만 원.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
한 번 더 한번 따져볼까요? 차기로 이연되는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연되는 게 있다면은 선수 수익이 선수 이자가 이연되죠.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12월 31일 날 선수 수익금 9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차기 거니까 선수 수익 부채로 인식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단기분이 이자 수익이 90만 원이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 손익계정으로 간 게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90이 아니라 50만 원이죠. 집합손익으로 50만 원 같죠. 그래서 50이다. 자,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한공은 22년 12월 31일 현재 장부 금액이 256만 원인 기계를 23년 7월 1일에 200만 원에 처분했어요. 56만 원 손실 봤네요. 처분하면서 20만 원의 처분 손실을 봤어요. 56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그럼 36만 원이 뭔가 있겠죠. 이 기계 장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이 23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요? 네. 자, 전기 말에 256만 원이 장부 금액이라고 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20만 원에 팔았으니까 36만 원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20만 원에 해서 56만 원이 손실이라고 생각했더니 20만 원만 손실이라는 거예요. 20만 원만. 그렇다면은 7월 1일 날 처분할 때 23년도에 감가상각을 36만 원을 했다는 얘기죠. 72만 원을 했어요? 자, 전기 말에 장부 금액이 256입니다. 256만 원. 그런데 200만 원에 처분하면서 7월 1일 날 200만 원에 처분했으므로 전기말 기준으로 보면 56만 원 손실 본 거예요. 그런데 처분 손실이 20이래요.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 36만 원 줄었죠. 36만 원 줄은 것은 감가상각을 그만큼 더 했기 때문에 36만 원을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256만 원에다가 아니 근데 그건 아는데 네. 말일날 처분한 게 아니라 7월 1일이니까 그 연도에 감가상각을 한 거는 72만 원이고 7월 1일날 처분하면 36만 원 빠지는 거 아닌가? 23년도에 감가상각을 왜 처분 후에도 왜 감가상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처분하면 이제 그 자산은 없어졌기 때문에 처분 후에는 감가상각 안 해요. 1년으로 보고 6개월치만 감가상각 하는 거죠. 네. 네, 6개월치만 기간으로 보면 6개월치 감가상각 한 거고요. 네, 우리가 이 처분했던 금액 200만 원과 전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장부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만 원이 손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실이 20만 원으로 손실을 처리했다. 이 말은 장부 금액이 36만 원 줄었다는 거죠. 지금 56만 원과 20만 원의 갭이 36만 원이 딱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36만 원만큼 장부 금액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손실을 20만 원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장부 금액을 감소한다는 것은 감가상각을 추가로 더했다. 1월부터 6월 것까지 6개월치 그것이 36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36만 원. 처분한 후에는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3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 자료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의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잔액시산표를 보고요. 결산정리사항을 보면은 결산정리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라는 얘기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첫 번째, 당기분 보험료는 5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기분 보험료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당기분 임대료 수익은 80만 원이다. 그러면 요건 20만 원 감소.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수정 전에 첫 번째 거 한번 따져봅시다. 자, 두 번째 거는 수익이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당기 순이익이 2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분 보험료가 50만 원이다. 수정전 시산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급보험료 지금 보험료가 없는데 이 중에 50만 원은 단기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발생시켜야죠. 비용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죠. 50만 원만큼 이거는 비용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보험료 50만 원, 대변의 선급보험료 50만 원 이 분계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50만 원과 여기 20만 원, 50만 원과 20만 원 더하면 70만 원이네요.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70만 원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35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3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식회사한공의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입니다. 결산정리사항에 따른 변동으로 오른 것은 자 결산정리사항이 어떤 변동이 있는 건가 보겠습니다. 이자 미수가 2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소모품 미사용액이 3만 원이고요. 구입시 전부 비용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모품은 지금 소모품 B는 여기 3만 원만큼 미사용액이 빠져야 되니까 여기를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소모품 B는 5만 원이 된다. 대신에 소모품이 3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소모품은 3만 원. 3만 원이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이자 미수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 지금 10만 원인데 미수 수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수익은 12만 원으로 2만 원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미수 수익 2만 원 이것이 자산으로 미수 수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미수 수익 2만 원이 자산으로 잡힙니다. 자, 이렇게 고쳐놓고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10만 원 증가한다. 이자 수익은 2만 원 증가하죠. 10만 원에서 12만 원 되니까. 2번 소모품비가 8만 원 감소한다. 소모품비가 3만 원 감소하죠. 5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3번 미수수익이 2만 원 감소한다. 미수수익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2만 원. 4번 자산이 5만 원 증가한다. 이게 맞았겠는데요. 자
소모품이 자산이죠. 3만 원 하고요. 미수수익이 자산이죠. 예, 소모품과 미수수익 이게 자산의 증가예요. 5만 원. 그래서 4번이 맞다.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7번은 너무 자료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서 3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23년 회계 처리 내역입니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 후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5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전액 수익 처리했어요. 예. 10월 1일 날 2년분 보험료 2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부 비용 처리했습니다. 수정 분계를 한 후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 수익이 8,000원이다. 자, 임대료 얘기가 5월 1일 일인데 1년분이 12,000원이면 한 달에 1,000원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1,000원. 그러면 5월 1일부터니까 내년 4월까지란 말입니다. 내년 4월까지. 그러면 4개월치 빼야죠. 4개월치. 그러면 이번 손익계산서에는 4개월치 4,000원을 빼면 돼요. 그러면 8,000원이 맞네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수 임대료. 아까 임대료 4개월치가 선수 임대료예요. 8,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8,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다. 네, 2번이 옳지 않다. 네, 나머지 다 맞았을 겁니다. 다음에 43번 문제 옆에 거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외상매출금 계정과 수정전 잔액사항표 일부입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수정전에 3,000원 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원장이 있습니다.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충당금이 지금 3,000원 있으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하면은 요 차기로 2월 되는 것이 잔액이에요. 차기로 2월 되는 금액이 바로 전기 2월이고 그게 잔액이거든요. 59만 8천원의 1%는 5,980원이죠. 예,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3,000원에서 얼마가 돼야 돼요? 5,980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가 부족해요? 2,980원. 그래서 2,980원을 추가 설정해야 되죠. 이거만큼 추가 설정하게 됩니다. 자, 1번. 당기의 대손 발생액은 3,000원이다. 외상 매출금에서 대손이 발생한 것은 대변에 뭔가 기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5월 30일 날 여기 있네요. 5월 31일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했죠. 2,000원. 네, 3,000원이 아니고 대손 발생액 2,000원이에요. 5월 31일 이게 대손입니다.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 2,000원,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2,000원. 그 분계잖아요. 5월 31일 분계가. 다음에 2번. 당기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59만 8천원이다. 아니죠. 회수액은 이거 9월 28일 날 이거죠. 40만원.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당좌예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59만 8천원 아닙니다. 59만 8천원은 잔액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전기에 이월된 기초 대손충당금은 5,000원이다. 아니죠. 여기 3,000원이죠. 여기. 대손충당금 여기 수정절에 여기 3,000원 있었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4번만 맞았겠네요. 네, 4번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당기 대손상각비는 5,980원이다. 아닌데? 2,980원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아까 대손충당금 맞는데? 이 3,000원 있었고 수정전 12월 31일 현재니까 2,980원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 제가 어디가 제가 지금 설명이 틀렸을까요? 삼 3번이 맞았어요. 제가 아까 3번 틀리다고 했죠. 전기에 이월된 게 5천만 원, 아니 5,000원이다. 저는 이것을 대손충당금을 요 3,000원하고 직접 비교해가지고 틀리다고 그랬는데 이걸 생각해야죠. 5월 31일 날 대손충당금 2,000원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손충당금의 기초, 여기는 지금 12월 31일이잖아요. 1월 1일 날의 대손충당금은 5,0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5,000원 중에서 5월 31일 날 대손이 발생해가지고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죠. 외상매출금을. 그러니까 2,000원이 빠진 금액이 3,000원인 거예요. 이건 12월 31일 잔액이니까 따라서 3번은 맞습니다. 5,000원. 답이 3번입니다. 수정전 시산표의 대손충당금 3,000원은 5월 31일 대손충당금 감소금액 2,000원이 반영된 거니까 5,000원이 기초금액입니다. 네, 이렇게 장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자, 쭉 가셔가지고 4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상품 자료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재고자산이 얼마요? 네, 재고가 3,000개. 3,000개. 취득금액은 단위당 700원인데 추정 판매 금액이 1,000원이고 추정 판매 비용이 200원이면은요. 빼보세요. 순실현 가치는 800원이죠. 순실현 가치 800원과 취득원가를 비교해서 저가법인 낮은 금액을 반영해서 재고 금액을 표시해야 됩니다. 저가법. 따라서 700원 곱하기 3,000원 이게 답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210만 원. 요 700원을 반영해야 돼요. 자, 그 옆에 49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서 22년 결산 시 가완화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의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나의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대손충당금 추정액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3%이고요. 수정전 시산표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수정전에 대손충당금이 2만원 있었답니다.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을 어디서 봐요? 재무상태표에 요게 잔액이죠. 1,000만원. 3%면은 30만원이 되겠죠. 그게 대손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30만원. 그리고 2만원이 대손충당금 잔액이 수정전에 있었어요.
2만 원이 그러면 28만 원만큼을 추가 설정해야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는 28만 원이 된다. 2만 원의 잔액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작죠. 제가 뭔 계산을 잘못했나요? 매출채권의 3%, 매출채권 1,000만 원, 3%는 30만 원. 자, 이거 매출채권 잔액을 한번 100만 원으로 줄여볼게요. 이걸 100만 원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고쳐봐 가지고 그러면 이제 3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를 18,000원이라고 고쳐보면 답이 있을까요? 2만 원 있으니까 3만 원이면 2만 원 있으니까 만 원이죠. 만 원을 추가 설정해야죠. 만 원. 예, 그러면 답이 있네요. 3만 원, 가번에 3만 원. 추가 설정을 만 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왜냐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2만 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는 만 원. 네, 그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겠군요. 자, 여러분 여기를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고쳐 놓으시고요. 100만 원으로 고쳐 놓으시고 답을 1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만 원, 여기 금액은 3만 원이 됩니다. 네, 여기 3%. 맞죠? 예, 그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여기를 100만 원으로 고쳐달라.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네, 비슷한 거는 넘어가고 문제들이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짝수지만 한번 요거 좀. 네. 5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대손충당금 계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당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300만 원일 경우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기말 매출채권 중 200만 원은 2%, 100만 원은 3%의 대손이 예상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연령 분석법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 원은 연령이 좀 오래된 거고, 연령이 높은 거. 100만 원은 200만 원이 연령이 좀 낮은 거, 작은 거. 100만 원이 연령이 많은 거. 해서 대손 충당금을 그렇게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연령 분석법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당기말 매출채권 중에서 200만 원의 2%는 2는 4만 원 하고요. 100만 원의 3%, 3만 원 두 개를 더하면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7만 원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12월 31일 날 차기로 넘어가는 거, 차기 2월이 되는 게 바로 이 7만 원이 돼. 자, 그리고 자, 일단 문제를 질문이 뭔가 볼까요? 대손 충당금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그럼 그 정도만 계산해 놓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단기 대손상각비는 55,000원이다. 그러면 7만 원인데 55,000원이라는 것은 15,000원 추가 설정했다는, 아니 15,000원이 잔액이 있었다는 얘기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예, 볼까요? 전기에 2월 된 대손충당금이 65,000원인데요. 8월 5일 날 대손충당금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5만 원. 그러니까 15,000원 잔액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65,000원, 5만 원 빼면은 15,000원 잔액이 있었어요. 다음에 2번
단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은 7만 원이다. 그렇죠? 예, 2%, 3% 계산하니까 7만 원이에요. 7만 원으로 표시돼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단기 중 대손이 발생한 금액은 5만 원이다. 여기 8월 5일 날 요게 대손 발생한 거예요. 8월 5일 날 대손 발생할 때 대손충당금 차변에 기입하거든요. 다음 4번 단기 중 대손충당금 환입이 15,000원 발생했다. 대손충당금이 환입이 됐으면요. 대손충당금 환입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런 거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자, 쭉 넘어가서요. 5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아닌가요? 그래도 뭐 풀어보죠. 비슷합니다. 23년 매출채권과 대손에 관한 자료입니다. 23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요? 자, 1월 1일 현재 대손충당금이 100만 원 있어요. 2월 18일에 단기에 매출한 120만 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2월 18일 날 단기에 매출한 12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손 처리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 대손충당금 없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20만 원이 여기서 대손상각비, 모자라는 건 대손상각비 반영이 되죠? 예, 20만 원 대손상각비, 요 100만 원과 12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입니다. 요것이 대손상각비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15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70만 원이 회수돼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자, 대손 처리된 것은 다시 회수가 되면 이걸 대손충당금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손충당금이 없어졌다가 제로가 됐다가 다시 70만 원으로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1억 원이고 이 중에 99%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1%가 회수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1%는 1억 원의 1%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면 70만 원이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있거든요. 30만 원 추가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 발생하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30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30만 원. 자, 대손충당금이 대손상각비가 이날 2월 18일 날 20만 원, 결산하는 날 30만 원, 이렇게 두 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이다. 대손상각비 23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이날 2월 18일 날 20만 원 대손상각비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결산하는 날 이날 30만 원의 추가 설정을 해야 되니까 대손상각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좀 다음 페이지에서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매출채권에 관한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네. 63번 끝에 있는 문제 간단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63번 주식회사한국의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은 얼마냐?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 자,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이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T자를 하나 그리세요.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셔가지고 자 기초 대손 충당금의 아니 대손 충당금이 아니고 이거 매출 채권이군요. 매출 채권은 기초가 이렇게 되고 매출 채권의 대손 발생이 자 대손 충당금 여기 기초 여기 34,000원.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기초가 있죠. 그 다음에 자 기초가 있는데 대손이 발생한 건 없을까요? 예, 여기 예, 대손이 발생했네요. 2만원. 대손 발생할 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죠. 예, 2만원 여기다 적어줘 보세요. 차변에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거 요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대손 상각비를 6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뭐 66,000원 추가 설정했으니까 대손 상각비가 계상이 됐겠죠? 그러면 추가 설정 66,000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이제 기말 잔액 뽑아 봅니다. 차기 2월. 요게 잔액이에요. 차기 2월 되는 거. 자, 대변의 합계가 10만 원이에요. 딱 10만 원. 그러면 차기로 2월 되는 건 8만 원이 2월 되겠네요. 2만 원, 8만 원 더해야 1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4번. 8만 원이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T 계정을 그려가지고요. 자리를 배치해 주면 돼요.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분계를 전기시켜 주면 됩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조금 끝이 보이네요. 네. 회계의 변경과 오류 회계의 변경과 오류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까지 풀고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의 변경과 오류에서 1번 한번 볼까요? 네, 많이 봤던 문제 같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이건 틀렸네요. 자, 우리가 그 회계의 변경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인 변경을 소급 적용합니다.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예, 1번 틀렸습니다.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의 변경은 이건 추정이에요. 내용연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추정. 다음 3번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다. 이거는 회계의 오류예요. 이거는 뭐 변경이 아니고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다. 이거는 회계의 이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회계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금주의로 기중에 회계 처리했다가 기말에 발생주의로 해야 되죠. 이건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다음 4번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정으로 보라고 그랬죠.
정책과 추정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정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인지 아니면 추정의 변경 효과인지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는 뒤에 있는 걸로 보면 추정으로. 그래서 4번이 맞았어요.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맞았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을 선입 선출해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건 정책적인 거예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하고 그 유가증권의 매입 가격 단가 결정 방법이 이게 정책의 변경의 사례라고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3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다음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이것은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같은 문제예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비슷비슷하니까 7번 보겠습니다. 7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 자, 회계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하세요. 네, 정책의 변경, 우리 교재에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명리가 재고자산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이건 추정이에요. 네, 추정을 얘기한 겁니다. 재고자산의 진부화라든가 여부의 판단이라든가 우발부채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정에 해당되는 것. 다음에 설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네, 설화가 정책의 변경의 사례를 잘 짚었어요. 그 다음에 민종이 우발부채 추정, 이거는 추정의 변경이에요. 우성이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이것도 추정입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건 전부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화. 자, 12번으로 뛰어가 보겠습니다. 12번. 오류에 다음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결산 시에 발생이자 미지급분 5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잘못 처리했습니다. 자, 이자 비용 50만 원을 잘못 처리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미지급 비용,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잘못 처리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결산 시에 발생이자 미지급분 50만 원을 이렇게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미지급 비용은 부채 아닌가요? 이런 분계는 말도 안 되는 분계인데. 그쵸? 차변의 미지급 비용, 대변의 이자 수익, 이걸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걸 미수 수익이라고 한번 고쳐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분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미수 수익으로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했고 그리고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100만 원만큼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번이 그렇다면 답이 됩니다. 뭐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야지. 이거 그 원래 분계로 놔두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자, 좀 오류된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2번 같은 경우.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결산 시 발견된 오류 내역입니다. 결산 시에 발견된 오류예요.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에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는 고려하지 말고. 자, 현재 지금 50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랍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수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할 거 뺄 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급 비용이 누락됐다.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는 것은 자산이죠.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에는 비용 계정 과목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비용은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죠. 당기순이익에다 더해야 되겠네요. 비용을 취소시켜 주게 되면은 이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거. 선수 수익의 누락. 자, 선수 수익이 뭐예요? 부채죠. 부채가 대변이죠. 그러면 차변에 수익이 오는 거예요. 반대쪽에는. 자, 수익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하면은 50만 원 감소됩니다. 이익이. 이건 마이너스 항목. 세 번째 거, 미지급 비용의 누락. 미지급 비용이 뭐예요?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에 가죠. 부채 증가.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뭐예요? 비용이죠. 60만 원이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의 발생은 이익을 감소시키죠. 자, 이렇게 해서요. 플러스 항목이 100만 원, 마이너스 항목이 두 개를 더하면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겠네요. 반영한 것이.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현재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게 되겠죠. 마이너스 시키면 되죠. 그래서 수정 후에는 당기순이익이 490이 될 것이다. 더해야 되는가 빼야 되는가 이런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네. 자,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거 하나 풀어볼까요? 예, 5번 한번 요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5번. 내부 통제 제도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내부 통제 제도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일부분으로 운영된다. 이건 좀 바뀌었네요. 내부 통제 제도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봐야죠. 네, 내부 통제 제도 안에 내부 회계관리, 내부 영업관리, 내부 생산관리, 이런 내부 구매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1번이 말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됩니다. 2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관리 제도니까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가 아주 중요하죠. 회계에서는. 3번.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한다. 외부 감사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인사가, 즉 공인회계사, 외부에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고 외부의 회계법인에서 내부의 회계를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 감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내부 관리 제도가 아니에요. 내부 통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외부 감사인은 내부 회계 제도나 내부 관리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우리 정리했던 거 한번 유형별 연수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부가가치세 우리 정리했던 거, 우리 교재에서 빠진 거, 인쇄해서 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